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조원의 배호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어떤 이제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로 지정된 당사자가 과연 원고가 될 수 있느냐 또 피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한 10수년 전에 국가에서 이제 경부 고속철 공사를 하면서 그 철도 터널을 이제 뚫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환경 시민 단체에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그 공사 중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원고가 시민단체가 있었는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원고로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도룡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성산 도룡뇽 사건이라고 해서 그 도룡뇽이 이제 원고가 돼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뭐 터널 건설의 어떤 적법성이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판단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관건은 기본적으로 도룡뇽이라는 어떤 그 생물이 원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 법원의 판단은 이제 원고로서의 어떤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소를 각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 또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지 이제 소가 제기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그러니까 자연인, 사람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는 뭐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죽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죽은 사람인데 소를 제기할 때는 죽었는지 몰라서 이제 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소송 진행 중에 사망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로 이 소송을 이제 소송 이제 절차를 수개하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 절차를 이제 상속인으로 바꿔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절차 없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계속 소를 진행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에 이제 효력이 없고 소송 진행 중에 이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들로 이제 소송 절차를 이제 인수하도록, 수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법인은 당연히 이제 당사자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법인이라 하면 뭐 민법상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고 또 상법상 뭐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또 유한회사 이런 이제 법인들은 당연히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가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지만 또 그 산하에 뭐 정부 중앙부서가 있고 또 막 산하 이제 또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밑에는 예컨대 법무부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법무부에서 행정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뭐 국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산하 부서, 중앙정부 부처나 이런 산하 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고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게 이렇게 뭐 법인, 자연인 이거 명확하지만 또 법인의 경우에는 뭐 법인 등기부 등본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인이냐 아니냐 바로 확인이 되는데 법인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통상적으로 이제 소송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중에서 과연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근데 뭐 요즘에 저희들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는 어떤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당사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좀 뭐 판례를 보면 아파트에 있는 분여회 또 이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민법에 보면 이제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상. 민법상 조합은 그 조합 자체로서는 이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합에서 소송을 하려면 조합원 전부가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내부의 끼리 소송을 하더라도 이제 그 전원이 이제 피고가 되어야 되고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학교. 근데 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자녀가 다쳤다. 그러면 학교에 이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학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학교는 그 자체로 이제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설립한 이제 학교 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 뭐 어떤 학교 법인사나 이제 대학이 있고 대학 병원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떤 병원의 과실로 손해를 봐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대학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 그 병원을 설립한 학교 법인이 이제 피고가 됩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학교법인 서울대학교라고 이렇게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법인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이제 당사자 능력이 무죄가 되는데요. 보통 뭐 교회 일반적으로 뭐 장로회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교파가 있는데 이런 그 교회들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사찰의 경우에는 어떤 사찰의 형태에 따라서 단순히 어떤 사설 암자든 개인 암자의 경우에는 그 암자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뭐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종단 산하의 어떤 이제 사찰이고 종단에 등록돼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게 이제 등록돼 있다면 그 사찰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중, 같은 공동의 어떤 조상의 후손들로서 이루어진 어떤 제사 봉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중의 경우에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개인들 간에 또 회사와 간에는 이제 뭐 어떤 자연인과의 다툼 또 법인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 능력이 이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어떤 특별한 그 법인이 아닌 어떤 단체의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피고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당사자 능력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또 그러한 법원의 심리 결과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면 또 각하되고 그럼 또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소송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